자, 이번에 이제 부영양소야, 부영양소. 자, 일단, 부영양소라고 했을 때는 주영양소는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그런데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란 얘기야. 자, 사용되진 않지만, 자, 적은 양으로, 자, 특징, 적은 양으로 생명체 활동을 조절하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자,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원은 아니다.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 아니지만은 이게 얘네들이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조절작용을 하고 그다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도 해.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무기염류가 있는데 여기서 무기염류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뜻해. 자, 이온으로 되어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으로 되어 있어서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그래서 수용성이야, 수용성.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이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 그 얘네들은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 그리고 흡수되는 경로도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경로가 약간 차이가 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구분해 줘야 돼. 자,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자, 뼈는 기본적으로 칼슘이 들어간다. 칼슘. 맞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그 빠져나가면 뼈에 있는 칼슘이 줄어드니까 뼈가 약해져.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뭐 골다공증,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고, 치아도 마찬가지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자, 철이 있는데, Fe 철이, 바로 적혈구를 만드는데, 이 철이 관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저,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냐?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자, 체액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체액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적당량의 나트륨이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체액을 구성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담당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철 같은 경우는 혈액, 칼슘은 뼈. 자, 칼륨도 마찬가지로 얘는 세포액을 구성하고 있어서, 자, 체액하고 세포액의 차이가 뭐야? 세포액은 세포 안에. 그렇지. 세포 안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체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혈액도 체액이야. 혈액도. 맞지? 자, 그래서 칼륨은 세포액을 구성하고 있어서 나트륨하고 칼륨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이제 뼈나 치아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조절 작용하는데,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리에 쥐가 많이 생겨. 혈액 순환에 영향을 받아서 근육에 영향을 줘. 다리에 자다가 밤에 다리에 지나는 경우 마그네슘 부족이야. 그리고 막 피곤할 때 눈썹이 막 떨린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그런 역할하고, 그 다음 인 같은 경우가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게 DNA나 RNA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자, 우리 ATP, 에너지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ATP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뼈를 인이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바로 무기염류야.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또는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조절 작용을 해. 소량으로. 근데 이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치?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은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흡수해야 되는데, 자, 소량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 만약 어떤 양이 1000이야.
자, 1000에서 자, 1이 증가한다고 해서 1001이 되고 1이 감소하면은 999가 되잖아. 그럼 1000이나 1001, 999는 그 양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양이 4가 있어. 근데 1이 증가해서 5가 돼.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25%. 그치? 자, 얘가 1이 감소해서 3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변화량이 퍼센테이지가 커져버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증가하더라도 소량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의 영향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많으면 과다증 또는 결핍증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잇몸이 붓고 막 피가 나고, 알지?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다리에 이상이 생겨버려. 구루병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과다증 또는 결핍증이 있다. 자, 비타민은 A, B, C, D, E, K가 있어. 알지? 네. 자, 그랬을 때 B와 C는 수용성, 물에 잘 녹고, 그러니까 물에 잘 녹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니까 과다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용성은 ADEK. 자, 물에 안 녹지?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자, 특히 과다증은 바로 지용성 비타민에 의해서 과다증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러한 무기염류 바이타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추가로 설명할 게, 자, 얘는 영양소는 아니야. 영양소는 아닌데,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 바로 뭐야? 물이야, 물. 물.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자, 영양소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물은 굉장히 많은 양, 자, 생물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다. 자, 그러면 물은 왜 이렇게 생명체한테 이 물의 양이 많을까라는 거야. 왜 물이 중요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이 10%가 부족하면 죽을 수 있어. 탈수증 걸려서.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건데, 자, 일단 물은 있잖아.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다. 자, 물의 특징은 온도 변화가 적어. 그래서 우리에서 우리 그 보일러 할 때 뜨거운 물 가지고서 난방하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적다는 거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천천히 떨어지기도 해. 그 밖에 오늘 춥잖아. 그치? 자, 우리 몸에 70% 물이야. 그럼 온도 변화 크면 어떻게? 나가는 즉시 우리 체온이 뚝 떨어진단 말이지. 안 되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자,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물은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돼? 땀을 흘리잖아.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물은 용해성이 매우 크다. 아주 훌륭한 용매지. 그래서 용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포액을 이루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체액. 자, 체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와 사이를 채우기 때문에 얘를 조직액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주된 물질이 바로 물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자, 노폐물, 녹이고 거기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까지도 물에 녹아서 운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해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 자,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을까? 이거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생명체 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
영어로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 자, 화학 반응의 뭐다? 장소가 된다. 그래서 물은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생명체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물이 되는 거야. 알겠니? 쭉 이번에는 영양소 검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영양소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양소 검출은 고등학교 때까지로 계속 나오는 거다. 알겠지? 영양소 검출. 자, 먼저 녹말을 한번 검출해 봅시다. 녹말. 자,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I2, KI 수용액. 자, 얘가 이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인데 여기서 I2가 보라색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보라색이 돼요. 보라색. 근데 얘가 녹말하고 만나잖아. 그러면은 자,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보라색에서 청남색으로. 청남색으로. 자, 그래서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이 청남색으로 바뀌면 얘는 녹말이구나. 그러니까 녹말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녹말하고. 알지? 자, 그다음 녹말이 분해되면 뭐야? 포도당이 생기지. 그럼 얘가 포도당인 것을 어떻게 하냐?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것을 포도당 용액에 넣고 떨어뜨린 다음에 가열하면은 무슨 색으로 바뀐다? 황적색. 이거 색깔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포배야, 포배. 포도당은 베네딕트. 포배 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외워.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해서 황적색이 된다. 포배 황이다.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해서 황적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용액, 색깔은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자, 청남색.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운다면은 녹아청 이렇게 하면 돼. 녹아청. 녹말은 아이오딘, 청남색. 녹아청, 포배황. 자, 다음 단백질은 자,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 자, 이것을 뷰렛, 자, 단백질 용액하고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얘를 우리가 뷰렛 반응이라고 그래. 뷰렛 반응. 알지?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통해서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보라색. 알지? 보라색. 그래서 뷰렛 반응을 통해서 보라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배웠어. 그냥 단뷰. 단백질은 뷰렛. 그렇지? 그래서 단뷰. 그 다음 이제 지방. 자,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선홍색, 붉은색. 그래서 지방은 수단3와 반응하면 선홍색이 된다. 지수선. 자, 녹아청, 포배황, 지수선, 단뷰.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제 단뷰만 외우면 되지. 보라색이라는 거. 그래서 녹아청, 포배황, 지수선, 단뷰보. 자, 이렇게 외우면은 녹말은 아이오딘, 청남색,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지방은 수단3, 선홍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 보라색. 이런 식으로. 알지? 좀만 참어. 히터 좀 있어 따뜻해질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꼭 외워둬. 왜냐면, 자, 내가 어떤 여기에다가, 자,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더니, 베네딕트 반응했더니, 황적색으로 됐어.
알지? 자, 아이오딘, 자, KI를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뷰렛 반응했더니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자, 수단3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어.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 포배, 포도당, 아이오딘, 녹말 없잖아. 뷰, 단뷰, 단백질. 여기에는 포도당과 단백질. 자, 수단3 변화 없으니까 지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단백질이 여기에 있구나. 즉, 녹말과 지방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알겠니? 네.